이 방향성이 지금 전혀 없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유, 시장이 참 약세장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요즘에 이런 민주식 비슷한 종목들의 테마는 지분입니다. 그냥 한 2년, 1년, 2년만 갖고 있으면은 수익 크게 볼 텐데 하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있어요.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뭐 약간 뭔가 틈새로 뭘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그럼 오늘 이제 좋은 종목으로 한번 분석으로 우리 가족분들께 또 그 팬분께 네. 예, 보답해 주시죠. 일단 시장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이게 미국은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뭐 금리 얘기부터 달러화 얘기 뭐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달러도 다시 인덱스 110대 근처, 그리고 또 금리는 뭐 2년물은 4%대, 뭐 10년물도 3.56 뭐 여기 막 시도하고 있는 이런 때, 여기서 딱 어떻게 보면 아침에 시작한 그대로에서 이제 거의 마감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위로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그럼 뭐 하자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냥 FOMC 끝나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걱정은 추세가 이렇게 눌러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번에 FOMC를 통해서 그냥 그래 끝났어, 시험 끝났어 이러면서 확 돌파가 돼서 시작할지, 아니면은 시험은 끝났는데 시험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지. 근데 지금 저항에 대한 무게는 크다. 그리고 또 거래도 아직 거의 관망이다. 뭐 어제 미국 시장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냥 글로벌 증시 다 닫았으면 좋겠.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방향성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는데, 뭐 이건 내일 봐야죠. 뭐 FOMC 얘기는 또 내일 뭐 이만큼 한 보따리 또 얘기가 나올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도 뭐 다이나믹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네요. 미국하고요. 근데 오늘은 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지수 범위를 보면 어제도 장중에 반등했다가 멈칫하는 게, 일단 저항으로 보였었던 2370, 80이 그러니까 깨지자마자 거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2300 한 80선 여유 있게 여기가 일단 저항이고요. 밑으로는 갭이 나온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23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밀려도 걸리는 자리는 2330, 위로는 2380.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점지해 주시죠. 제 갈 길 가겠죠. 아, 예. 근데 뭐 괜히 물어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2330선은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0포인트인데, 요즘 뭐 30포인트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전저점 깰 거냐, 네. 그래서 더 많이 밀릴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깨도 솔직히 지금 전저점 밑에 정도까지 분위기로 된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전저점을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없던 종목들이 더 빠진다. 네. 물론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뭐 요즘 PER 계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런 실적 대비 밸류를 따지게 된다. 요즘 뭐 5배, 6배 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이제 그런 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끌고 가야 될 종목인가? 네. 아닌가? 근데 물론 비중 관리는 필요하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이런 장에서 그냥 버텨보자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버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뭐 싸다고 생각하시는 상황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싼 종목이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더 싸졌다, 더 사야 되겠죠. 또 그런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현금을, 그러니까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왜 현금이 필요하냐? 그렇지. 그거는 더 싼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네. 그 현금 확보하자,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이렇게 올려도 네. 나오는 그 댓글의 반응들을 보면은 네. 아, 이게 혹시 시장을 떠나자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음 그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그렇죠. 말자, 이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을 떠나자 그러면은
저는 손을 자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에이, 아침부터 너무 잔인한 아, 말씀. 그러니까 손이 필요 없다. 잠깐 갑자기 우리 또 차용주 소장이 떠오르네. 아, 예전에 그분이 떠오르지. 아, 요즘 그 차용주 소장님은 기분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에코프로 그 중에 종목이었나 봐요. 에코프로 뭐 40% 수익 냈다고. 여기 가서 40%, 여기 40%, 에코프로 40%, 에코프로 40%. 아.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LG전자는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아니 나머지 종목은 아니 근데 차용주 소장님이 네.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여러 개 중에 네. 그 하나 LG전자. 근데 또 모르는 게 네. 아직 연말이 안 됐잖아요. 그건 12월 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때 저희한테 뭐 5종목 샀다고 하는데 올라간 것만 얘기하세요. 나머지 4종목에 대해서는 아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용주 소장님 사랑합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815 모니터에서는 너무 지금 LG전자 상황 때문에 네. 민망하셔가지고 네 근데 전혀 그러실 거 없어요. 아유 예, 뭐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죠. 그리고 또 그렇죠. 시장과 또 종목의 변화들도 같이 해야 그게 또 바람직한 전문가가 될까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40%, 에코프로 네. 40%. 에코프로 40%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에서도 어제도 보다 보면은 종목들이 와 무슨 뭐 양지사 이런 거 아 진짜 참, 저건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유 시장이 참 약세장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원래 이게 우리 소위 미국에서는 민주식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이거 저 세력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품절주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뭐 대주주랑 해서 한 75% 가까이 다 12 뭐 해서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누가 5% 갖고 있다, 또 나도 2% 갖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통 물량 없네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모니터 꺾이면은 뭐 다 아시죠 결과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보니까 또 화천기공 이것도 뭐 지분 관련된 얘기 때문에 화천기계죠. 예, 화천기계 이것도 지분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뭐 약간 뭔가 틈새로 뭘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나오긴 한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기업 내용과 실체를 보면서 움직이는 그 가치 투자라는 얘기는 쓰고 싶지 않고요. 네, 그래도 올바른 투자 실적이 바탕이 돼주는. 그렇죠. 네, 실적과 기업의 펀드멘털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사람 심리가 자꾸 쳐다보게 처음에 무시하다가도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물리는 거거든.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돼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틀 사이 60%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하시지만 네, 이렇게 뭐 장중에 요런 거 뭐 손가락 관리를 잘해야죠. 예, 손이 너무 근질근질해 그런 분들은 뭐 했다가 그냥 바로 뭐 3, 4%는 금방 나와요 이런 것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정도로만 보시되 이걸 갖고 뭐 투자의 대상과 이걸 연구한다 하지 마시죠. 네, 안 그래도 지금 해볼 만한 종목들 널리긴 했습니다. 그쵸, 타이밍의 문제죠. 싼 주식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물려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 지금 이미 다 물려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신규로 좀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뭐 애들 학원 가야 된다, 뭐 어디 또 아버님 보내드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지. 참 지금 시장을 보면 오묘해요. 한번 대응해보고 여기서 지금 딱 사서 그냥 한 1년, 2년만 갖고 있으면은 수익 크게 벌 텐데 하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 상황 쪽에서 지금 사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못 사서 그런 거죠. 근데 네. 그게 또 함정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더 싸질까봐 더 싸질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올라가면 또 그때는 또 아까워서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또 못 사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시장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에이 뭐 비싸게라도 좀 사지 이런 마인드로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일반 분들은 네, 못하지. 그걸 위해서 혹시나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려야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렇게 시장의 어떤 매매 감각을 익히고 또 트레이딩으로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딱 사놓고 한 1년, 2년 쭉 묵혀놓을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한 그 픽을 좀 주식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아이, 영감님 같은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저도 아까 기침했더니 바로 영감이라고. 아, 요새 이렇게 기침 자꾸 나와. 저 환절기라요. 제가 그 저 약 반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한테 너무 됐어요. 우리 김인수 대표님 그거 드시고 완전히 비염 다 나셔야지. 자, 그다음 넘어가죠. 네, 그래서 바로 종목들 얘기, 섹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시장이 약하구나라고 했던 며칠 전에 이 얘기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 미디어 쪽에서 YTN 얘기 이거 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크게 얘기했죠. 네, 미디어주가 움직이는데 뭐 지분 관련된 얘기 때문에 좀 움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목들이 다 지분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이제 한전이 구조조정한다. 이거 좀 적자가 크니까 팔 건 판다. 그래서 지금 YTN의 최대 주주가 한전 KDN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는데 YTN 주가 볼까요? YTN 보면은 근데 이게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갈 듯 안 갈 듯 하고 초기에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상한가까지 확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이런 민주식 비슷한 종목들의 테마는 지분입니다. 지분 관련된 지분. 얘기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했는데 솔직히 지분 판다 그러면은 악재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지분을 누군데 넘기는데 그동안 주가는 정체돼 있고 뭐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뭐 정당성을 뭐 부여하는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YTN의 지금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란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고 또 하나 한국경제TV가 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주주님 뵙고 오셨죠? 그러니까요. 저 네. 박영옥 회장님이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20%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15%, 20% 가까이 20%, 됩니다. 예, 예. 네. 20%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주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야, 너도 이런 거 사라. 이런 거. 그렇게 같이 대담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 샀어요. 야, 저는 근데 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뭐에 이야기가 되냐면 네. 한국경제TV 우리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데 뭐 출연자들도 다 이렇게 되고 네. 근데 뭐 한경에 뭐 나오는 분들 한경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예.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에게 다른데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피해자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도 만약 그럼 내가 주주로서 나 주주인데 이러면서 나도 박영옥 회장님한테 묻어가지고 하려고 의결권을 좀 차분하게 좀 사 모아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1차로 샀는데 예.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별로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시군요. 주가에 이런 거는 이제 미디어 재벌이 되시기 위해서. 네, 환경 인수할까요? 이제 박영옥 선생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시면서 그러면 잠깐 보자. 그러면 환경 출연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식농부님께 잘 보여야 되고 우리 대표님께 잘 보여 어렵네요. 예. 자, 가시죠. 네. 즐거운 상상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럴 때 역시 우리 감이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영감님 취소하겠습니다. 감이 있으니까 영감이네요. 네. 자, 빨리 넘어가죠. 네. 종목이 나와야 돼,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솔직히 한국경제TV 수익 구조는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나 뭐 광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증권사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장이 이런데 거기 또 전문가들 수익이 나겠음, 이런 수익은 나긴 나겠죠. 근데 회원들 관리나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수익이 그냥 폭발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정체겠죠. 그런 것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구조나 흐름은 뭐 골프장도 있죠, 이 회사가. 골프장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괜찮겠지만 일단은 뭐 증권 시장이 돌아가는 것 갖고 움직인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뭐 또 사실 꽤 나올 겁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꼭 대주주 되시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국경제신문이 46% 가지고 있어가지고 54% 그래도 박영호 선생님을 뒤에 네, 딱 제가 서포팅을 해서 예. 한 주라도 좀 보태드리면서 그렇죠. 예, 그러고 그럼 8.15랑 합병하는 겁니까? 네? 8.15랑 합병하는 겁니까? 이건 아닌데 넘어갔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비철금속 관련 쪽이 어제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 광산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개발하자 찾고 여기 구리가 많네 개발하자 그래서 뭐 인프라 깔고 하게 되면 보통 16년 걸린답니다. 신규 광산을 찾는데 네. 그런 정도인데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구리는 계속 필요할 텐데 이거는 관련된 쪽에서 관심을 보자라고 한 얘기가 지금 갖고 있는 구리 광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네. 이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비철금속 관련주가 움직이네요. 전혀. 그러게요. 네. 그 소위 주변 변두리. 네. 변두리. 네. 우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없어서 부러운데 에이 그럼 너라도 사자. 뭐 2구 산업 뭐 대창 이런 쪽이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BDI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중국 봉쇄하면서 거의 해운 벌크선 운임지수지 않습니까?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기,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반영이 된다? 요거 봐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중국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입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중국에 다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갑니다 이때는. 네, 근데 이게 초기의 국면인지 초기의 국면에다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BDI 지수가 급하게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렸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온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시되 뭔가 시도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은 지켜보는데 변화 나오면 덥석해야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어제 그때 보니까 이 회사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황금 ST라고 해서 이게 또 황금을 찾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게 이름이 되게 강력해요. 강력하죠. 예. 예. STS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참 주가 엄청 쌉니다. 이 회사도. 예, 그래서 지금 PBR 0.4배, 지금 작년 기준으로 PER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반응은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거의 재미가 없는 대표적인 회사 티플렉스죠. 네, 이거는 어제 이것도 반응했습니다. 네. 요런 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밑으로 쭉 갔다가 하루 만에 쭉 올라오고 변동이 크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엄청 쌉니다. 예, 싸기 때문에 지금 성과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요 가격대에 지금 지지하는 부분 한 4,500원대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는 변화 나오게 되면은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그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 있는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발딱발딱 일어서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 보시면서 여전히 비싸지 않다. 또 특히 반도체부터 조선, 철강 이렇게 쫙 나가는 이 전방산업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 때 우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독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만 봐야 됩니까?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 신규 매수는 한 4,500원대 정도쯤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바닥 따지는 모습들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찐시황이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리오프닝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팬데믹 종식 선언도 나왔고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요즘 동향 보게 되면 화장품주부터 이제 여행, 항공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항공은 가장 그래도 탑픽은 저 양봉 대표가 한때 좋아하셨던 지네요. 네, 이게 그나마 제일 실적 돌아가는 속도 보니까 제일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보면서 리오프닝주는 또 면세점 쪽도 그때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앞서 보니까 우리 이상엽 이사가 다 하고 갔더라고요. 호텔신라.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쪽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아마 일본이 무비자로 이제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일본 가시려는 분들이 비자 대기하느라고 못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2주, 3주 걸린대요. 이게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나오기 시작 무비자로 가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그냥 비행기표만 끌어서 그렇죠. 가면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의 시초가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겠다.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되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코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그 카지노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도 북미 쪽은 벌써 가동률이 카지노 90% 이상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 그 기계 교체 주기가 3.5년,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년 놀았죠. 근데 먼지 쌓이고 놀다 보니까 약간 전자기기는 안 써주면 더 감가가 좀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수요와 함께 변화 나오는 거 보니까 최근에 수주 잔고가 확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봤을 때는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코텍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가격 요즘 패널 가격 계속 빠지죠. 네. 네, 그러면 원가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물류 비용 빠지죠. 실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근데 주가가 좀 묵직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사실 게 아니라 조금씩 보면서 리오프닝 쪽에서 후발주자 쪽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한국콜마 나오죠. 한국콜마 성우하이텍이 보여지는데 한국콜마는 또 결국에는 그거죠. 그래도 화장품의 OEM이다 라는 쪽에서 고개를 살짝 들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가 됩니다. 이럴 때는 살짝 혹시나 이 정도쯤에서 한 4만 원대 전후에서 한 4만 원 밑에서 네. 아니면 4만 원대 초반대에서 그렇게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 흐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우하이텍은 패턴이 저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이 있는데 오늘 자동차가 약간 영향을 받겠죠. 포드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흔들린다 그러면 한번 좀 관심 가져야 될. 그러니까 성과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대표적인 알루미늄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수급도 변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 어떤 매수 자리가 들어와서 네. 샀다고 했을 때 네.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 보고 매도를 고민해야 될까? 이건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러니까 한 C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탄력이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정한 흐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이제 벌어져야 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가 딱이 아니라 내일 주가에 따라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차라리 그냥 고정되어 있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뭐 박스권 상단부 이렇게 해서는 말씀드리기 수는 있겠는데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최적 고점인데 말씀드리기가 참 그냥 그렇죠. 아니 요즘 네. 하도 그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 아까 예. 조금 전에 이상엽 이사도 한 5% 정도 그 정도, 수익 예, 챙기면 그냥 매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감사드리는 거죠, 솔직히. 왜냐면 오를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 오를 거를 기대하다가 있다가 네, 다시 또 내려가면은 이제 또 도루묵이 돼버려서 솔직히 3%도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그래요? 네, 그냥 장중에 3% 나와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챙기는 네, 이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이격도가 확 벌어지는 급등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지켜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로 가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약은 절대 나눠 먹는 거 아니라고. 네, 댓글창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몰랐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영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성에 아, 이 팬심의 정성으로 아마 금방 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침 없는 세상에서 밝은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침 없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상상은 잘 안 가지만 방송은 제대로 해요. 하지만 네. 그거를 위한 이제 목소리 다듬기 작업.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